안녕하세요. 저는 순창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께서 같이 농사일을 하셔서 꽤 오랜 기간 서로를 봐왔었고, 그렇게 저희는 눈이 맞아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함께한 시간이 15년 정도 되었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준 남편은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게 만들어줬었고 큰 사건, 사고 없이 무난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던 남편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어느 날부터인가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더니 저희 집에 얼마 뒤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쳤어요. 옆집에 남편의 친구와는 어렸을 적부터 한 동네에서 살았던 터라 상당히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저도 자주 얼굴을 봐왔었는데 언제부터 둘이서 부쩍 함께 붙어 다니더니 항상 저녁 늦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뭐 하다 왔냐고 물어보면 그냥 술 한잔하고 왔다며 대충 둘러댔지만 제 코를 찌르듯 자극하는 향수 냄새는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자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결국 한마디 하게 됐어요. 당신 요즘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옆집 김씨 아저씨랑 자주 붙어 다니는데 좀 적당히 하면 안 돼? 어느 정도껏 해야지. 도대체 며칠 내내 술만 퍼마시고 있잖아. 그리고 왜 몸에서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해? 당신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여기 동네 사람들 한 달이 건너면 전부 다 알고 지내는 사이인 거 몰라? 괜히 얼굴 팔려서 안 좋은 인상 남기지 말고 처신 잘해. 술집까지는 이해해 주겠지만 그 이상은 나도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광철이라 간단하게 술 좀 마셨어. 술집에서 우리들만 마시는 것도 아니고 손님들도 많이 오는 술집이다 보니까 몸에 냄새가 좀 배 수도 있는 거지. 새삼스럽게 왜 안 하던 짓을 해? 15년을 봐와놓고도 나를 몰라? 내가 바람 피울 정도로 간이 큰 사람인 줄 알아? 하도 강철이가 외롭다고 하니까 말동무 좀 해준 것뿐이야. 걔는 아직까지 혼자 살고 있잖아. 촌동네에서 여자 만나는 건 모래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거 알잖아. 그래서 요즘 국제 결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도 나랑 한평생 같이 살아왔던 친구놈 장가는 보내야 할 거 아니야. 고민 상담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아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에나 신경 좀 써. 요즘 승호가 사춘기인지 나랑은 말도 안 하려 하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답답한데 속마음 좀 꺼내봐. 집안 분위기가 요즘 말이 아니잖아. 나 참, 갑자기 왜 말을 돌려? 당신이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한창 예민할 때라 일부러 접근해서 기분 안 좋게 만드는 것보단 지켜보는 게 지금은 좋을 때야. 당신이 밖에서만 돌고 있으니까 가정이 소홀해진 걸 왜 승호 탓을 하는 건데? 아무리 김씨 아저씨 결혼 문제 때문에 만난다 해도 적당히 해야지. 당신이야말로 집안 꼴 좀 봐봐. 농사일 끝나자마자 김씨 아저씨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온다고 급하게 뛰쳐나간 뒤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데 소통이 되겠어? 남편은 대충 둘러대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남편의 태도에 변화가 찾아왔고 그런 낯선 행동들에 저 또한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충고를 했지만
남편은 옆집 친구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폭발을 하게 된 저는 작정을 하고 남편의 친구분을 만나 불만을 털어놨어요. 저기, 김씨 아저씨, 잠깐 이리 좀 나와보세요. 요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도 결혼 문제 때문에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그이는 가정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껏 해주셔야지. 매일같이 술자리를 가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약속을 잡았다면서요? 아이, 재수씨. 그런데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술을 먼저 권한 건 제가 아니라 영숙 그놈인데요. 저도 눈치가 있는데 매번 술 먹자고 부르는 생각 없는 놈이겠어요? 그리고 방금 결혼 문제라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제가 언제 결혼한다고 했었나요? 요즘 들어 고민이 있다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자고 하는데 막상 먹고 보면 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 집에 있는 게 답답한 것 같아 보여 그러려니 했거든요. 이 동네에서 제일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속 터놓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라 거절할 수도 없어서 술 먹자고 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죠. 아, 그래서 요즘 제 속이 말이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술을 마시다 보니 약까지 먹고 있는 중이에요. 재수씨가 적당히 좀 하라고 한 소리 해주세요. 저도 몇 번이나 말을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분명 남편은 저에게 친구분 결혼 문제 때문에 만난다고 했었는데 다른 대답을 듣게 되었었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은 제가 친구분 집 앞에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먹으러 가자며 또다시 부르는데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났던 저는 남편을 끌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던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뭐 하는 거냐며 되려 저한테 화를 냈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친구가 보는 앞에서 나를 끌고 집으로 들어오면 내 입장이 뭐가 돼? 당신 요즘 정말 나한테 왜 그래? 아까도 얘기했잖아.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고. 그럼 그렇게 알면 되지. 갑자기 끌고 들어온 이유가 뭐야? 하루 종일 힘들게 농사 일하고 남은 시간 친구 결혼 문제도 있고 오늘 하루 일도 잘 안 돼서 스트레스 좀 풀려고 하는데 지금 내 시간을 뺏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쓸데없는 말이면 나중에 다시 하던가. 내가 지금 당신을 집으로 끌고 온 이유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려고 데리고 온 것 같아? 방금 김씨 아저씨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지금부터 물어보는 질문에 솔직하게 얘기해. 술 먹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새벽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하다 오는 건데? 김씨 아저씨는 결혼 문제에 대해 상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던데? 그리고 2시간 정도 술을 마시는 동안 다른 중요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던데? 항상 술을 먼저 먹자고 당신이 그랬다면서 왜 나한테는 김씨 아저씨가 당신한테 결혼 문제로 상담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오는 건데? 제 말에 남편은 친구분이 그런 말을 꺼냈다는 거에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순간적으로 말문이 턱 막힌 모습을 보게 된 저는 확실히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도 똑같이 농사일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은 이런저를 도와주기는커녕 제가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났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남편을 추궁했지만 횡설수설 변명만 할 뿐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끝까지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모습에 결국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마주하는 자리가 많이 불편했는지 나가지 말라고 화를 내던 제 말에도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15년간 한결같았던 남편이 처음으로 돌발 행동을 했던 날이었고 뒷모습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저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한바탕 난리가 났던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외박까지 하게 되면서 다음날 저희 집에 아침을 드시러 오신 시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너 지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기어 들어온 거냐? 며느리 말 들어보니까 저녁에 매일같이 밖에서 술을 퍼먹고 다닌다며? 새벽 늦게까지 어디서 뭐 하다 왔는지 조금의 거짓 없이 얘기해라. 이 동네에서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데 쓸데없는 행동은 집안을 욕먹인다는 거 몰라? 아,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요즘 하도 답답해서 술 좀 마셨어요. 그리고 남자가 술을 마시다 보면 외박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 일이에요? 저 나름대로 처신 잘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술이 덜 깨서 오해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 거죠? 너 내가 사돈댁이랑 어떤 사이인지 몰라?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동업자다. 생각 없는 행동들이 양가 집안을 풍비박산나게 만들지도 모르는데 뭐가 어째? 남자면 밖에서 술을 마셔도 된다고? 그럼 며느리도 밖으로 돌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괜히 일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잘못한 거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한 뒤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다시 가정을 바로 잡거라. 며느리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기만 해봐. 그땐 이 애비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오후에나 나온다고? 네가 술 퍼먹은 걸 우리가 왜 이해해줘야 하는데? 당장 튀어나와서 일할 준비하고 며느리는 어제 저놈 때문에 속이 말도 아니었을 텐데 오늘 하루는 푹 쉬어도 된다. 영순 이놈은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철없이 행동하는 거야? 생각 없는 남편의 행동에 시부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시부가 화를 내자 남편은 한마디도 못한 채 밖으로 나가 버렸죠. 시부모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남편의 무책임한 모습들을 대신 사과하셨어요. 어디서 뭘 하다 왔는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남편은 계속 저를 회피했고 저 또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냉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험악해진 집안 분위기를 알면서도 남편은 시부에게 한 소리 들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다시 외박을 시작했어요. 오히려 더 대범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가정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되고 시부의 경고까지 무시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어요. 그렇다 할 증거물이 나오지 않아 더욱더 상처를 크게 받았던 저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 증거물로 남겨놨었어요. 하루 일과가 끝이 나면 바람처럼 사라지는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품에 끼고 있는 걸 두 눈으로 꼭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끝마친 뒤 남편의 뒤를 몰래 쫓았는데 곧장 시내로 달려간 남편이 향하게 된 곳은 충격적이게도 새로 생긴 다방집이었어요. 꽤 많은 남자 손님들이 다방집을 드나들기 시작했고 남편이 문 앞에 서자 처음 봤던 다방 여자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남편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저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얼굴 표정을 하며 다방집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기가 찼던 상태에서 남편이 언제 또 밖으로 나오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다방에서 나왔어요. 제가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남편은 다방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된 저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와 버렸어요. 남편이 저 말고 외간 여자를 만나 즐기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면이었고 남편이 다방 여자의 옆구리로 손이 올라갔었어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저는 당장이라도 다방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싶었지만 어정쩡하게 넘어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모든 걸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핸드폰 셔터를 눌렀고 제가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남편은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버렸어요. 남편이 다방 여자를 품에 낀 채 호텔로 향하고 있었죠. 주변에 오고 가며 인사 정도는 나눴던 이웃분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도 이미 눈에 뵈는 게 없었고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15년 만에 남편은 가정을 내팽겨쳐 버린 뒤 그 여자에게 제대로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새로 생긴 다방에는 더 많은 여자들이 서서 눈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촌동네에 뭐 얻을 게 있다고 가게를 차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젊은 여자의 푹 빠져버린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곧장 뒤쫓아가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려 했는데 다방에서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가 갑자기 저를 부르며 손짓을 했어요. 할 말이 있다면서 계속 손짓을 하길래 저 또한 이미 분노가 하늘을 찔렀던 터라 그 사람에게 따지려고 성큼성큼 걸어가 남의 동네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며 침착하게 조용한 곳에서 대화 좀 하자면서 건물 뒤편으로 데리고 가더니 몸을 돌린 여자는 좀 전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얼굴로 갑자기 저에게 손을 올리려는 신용을 했어요. 내가 여기 마담인데 어디서 지금 장사를 말아먹으려는 거야? 우리 다방에서 제일 아끼는 해주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어? 그쪽 서방이 우리 해주한테 홀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데 왜 우리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건데?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집에 들어오면 그때 부부싸움을 하던지 이혼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남의 동네에서 장사를 하려면 조용히 지내면 되는 건데 도대체 지금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들쑤시는 거야? 그쪽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상적인 영업이 아닌 건 확실하니까 당장 고소당하고 장사 접고 싶어? 여기가 어디라고 새파랗게 젊은 여자들 데리고 와서 시골 남자들을 홀리고 있어? 그래서 네 남편이 우리 다방에 있는 여자랑 쿵짝쿵짝 했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라도 내게? 그럼 그쪽은
창피해서 고개는 들고 다닐 수나 있겠어? 자기 남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이 지경까지 만들었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얼마나 여자 구실을 못했으면 그쪽 서방이 밖으로만 돌고 있을까? 저분 우리 가게에서 제일 큰 단골이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얼굴 도장 찍고 간다니까. 거저 굴러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걷어찰 필요 있겠어? 결국 그쪽이 문제를 터뜨리면 서로 피보는 건 똑같으니 조금 있다가 조용히 그쪽 서방만 데리고 가서 지지고 볶든지 알아서 해.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잘했다는 거야? 돈 때문에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냐고. 내가 경찰서에 신고 못할 것 같아?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 앞에서 본처라고 경찰서에 신고하게? 한번 해봐. 나도 영업방해죄로 그쪽을 신고할 테니까. 내가 이런 생활 한두 번 해봤는지 알아? 우리는 조금의 피해도 없어. 결국 무너지는 건 그쪽 가정이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야. 여자 치마폭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남자는 가정이고 뭐고 없거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바로 잡을 생각 아니면 그냥 조용히 서로 갈라서는 게 좋지 않겠어? 나도 그쪽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거든. 그쪽이 목격한 모든 것들은 전부 업무상 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오해를 한 거라고 미리 입 맞춰 놓으면 잘못돼도 꼴랑 며칠 영업정지 말곤 아무것도 없어. 나를 부른 여자는 다방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역으로 고소를 당하게 될 것 같아 제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남편이 호텔에서 걸어 나오길 기다렸고 몇 시간 뒤 밖으로 나온 남편을 보자마자 얼굴에 사정없이 뺨을 올려쳤어요. 제가 나타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해하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외간 여자는 급하게 자리를 피해 도망을 쳤어요.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그 여자에게 달려들려 하자 제 팔을 잡아 돌려 세운 뒤 집에 가서 얘기하자며 저를 차에 올려 태웠고 그렇게 집으로 도착하게 된 저희 부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나랑 함께한 시간이 15년이야. 그동안 당신한테 쏟아부은 내 삶의 기간이 절대 짧지 않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조금의 미안한 감정도 없이 이런 뻔뻔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 바람 피우면서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못 느꼈니? 나랑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나도 사람인지라 젊은 여자가 내 앞에서 꼬리를 흔드는데 어떻게 마다할 수가 있겠소? 그리고 혜주는 내 말이면 무조건 따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 무뚝뚝하고 애교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당신과는 하늘과 땅 차이지. 나 처음에는 다방이 새로 오픈을 했길래 실내를 어떻게 꾸며놨는지 궁금해서 잠깐 들어가 봤었거든. 그런데 내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다가와선 반갑게 맞아주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터라 너무 새롭게 다가왔었어. 그리고 처음 혜주를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라도 안 보면 못 살 것 같아서 매일같이 얼굴 도장 찍었던 거야. 당신과는 비교 자체가 안 돼. 이 또한 일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어야 다음날 일하는데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고. 나랑 이혼하겠다면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냥 이대로 물 흘러가듯 지내면 안 되는 거야? 당신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되잖아. 나는 뭐든 이해해 줄 수 있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언제부터였어? 아까 호텔에 함께 들어갔던 그 여자랑 얼마나 오랜 기간 만났던 거냐고. 1년은 지났니? 6개월 됐어. 당신이 나랑 이혼하겠다고 하면 나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도장 찍을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 혜주랑 평생 함께 살 생각이거든. 15년 동안 서로 의지하며 믿고 살아온 세월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남편의 마음에 새로 자리를 잡은 여자에게 모든 걸 빼앗기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혼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아 주저앉은 채로 오열을 하고 있는 저에게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 이혼을 하던 아니면 그냥 살던 저보고 알아서 하라며 집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이미 마음이 떠나가 버린 사람을 붙잡아 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었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다음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었는지 몸살이 나게 되었는데도 시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시니까 자동으로 몸이 일으켜지더군요. 시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단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셨고,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탄을 하자 시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결혼 이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모는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곤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고, 시부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날은 마을회관에서 잔치가 있던 터라 동네 분들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날이었는데, 시부모님께선 제정신이 아닌 저는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지만, 집안에 처박혀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부모님과 마을회관을 함께 가게 되었어요. 이미 다른 분들께선 정신없이 음식 준비에 한창이셨고, 저도 그 틈에 껴서 40도 불볕에 전 부치는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마을회관 안에서 낯이 익은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 또 한 번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서 냉방병 걸릴까봐 잠깐 밖에 나왔는데 당신 전 부치고 있었네? 오늘 안 올 줄 알았는데 역시 당신은 이 정도로 충격받지는 않는구나. 혜주야, 이 사람이 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붙이거든. 저번에 나한테 육전 좋아한다고 했었지? 우리 혜주 오늘 맛있는 음식 많이 있으니까 배 터지게 먹고 가면 되겠다. 우리 혜주 육전도 해줄 수 있지? 부모님도 안 계셔서 제대로 된 음식을 그동안 먹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마음이 넓은 당신이 신경 좀 써줘. 얘가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지 입이 상당히 짧아졌거든. 살까지 빠져서 내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니까 집에 갈 때 좀 싸갈 수 있게 넉넉히 좀 만들어주면 더 좋고. 남편이 제 옆에 상간녀를 데리고 와선 그 여자가 좋아하는 육전도 함께 해달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제가 들고 있던 뒤집개로 상간녀의 뺨을 올려쳤고,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저는 뒤집개로 남편의 뺨도 올려버렸습니다. 상간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뺨에 묻은 기름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린다며
남편의 옷에 자기 얼굴을 문대고 있었는데 제 앞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을 본 시부가 갑자기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양손에 충격적인 물건을 들고 달려오셨어요. 저보고 피하라는 말에 급하게 도망을 쳤고 시부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본 남편과 상간녀는 시부가 들고 있었던 요강단지를 피하지 못하고 두 사람 모두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요강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머리 위로 부어졌고 남편과 상간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눈도 뜨지 못한 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논두렁에 몸을 담가 요강을 뒤집어 쓴 얼굴을 급하게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시부에게 화를 냈어요. 아버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요강을 뒤집어 써야 되는 건데요? 우리 혜주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이놈이,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우리 혜주? 내 며느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마을 회관까지 전현을 데리고 와서 뭐를 해달라고? 이제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내가 그동안 몇 번이나 경고를 했었는데도 애비 말을 무시하고 15년 동안 너를 위해 몸바쳐 살아온 우리 며느리한테 상처를 줘? 저번에 말했었지? 사돈댁과 내가 상당히 가까운 관계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함께해온 세월까지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다시는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마. 인연 끊을 거고 너한테 주기로 했던 내 모든 재산 한 푼도 넘겨주지 않을 거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네가 죽고 못 산다는 저 저급한 년이랑 잘 먹고 잘 살아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네가 뭘 하고 살 수 있겠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며느리한테 전부 다 물려주도록 하마. 우리 마을에서 당장 썩 나가. 시부는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남편과 상간녀를 마을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시내에 있던 다방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를 했고 남편과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가정들도 저와 비슷한 일이 똑같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자 그 가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고 끝까지 버티려고 했던 다방 주인은 결국 폐업 처리를 한 뒤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상간녀도 남편을 두고 도망을 쳤어요. 하지만 이미 상간녀 소송으로 고소가 되어 있던 상태라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뒤늦게 친정집으로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고 분노하신 부모님의 모습에 도망을 친 남편은 저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 다시 저희 마을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된 남편은 시부모님 집 앞에서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시부모님은 조금의 선처도 없으셨어요. 양가 집안 얼굴에 먹칠을 한 남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내쫓겨 버리게 되었죠. 그 인간은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아직까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앞으로 그 인간 없이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테지만 조금의 미련도 없습니다.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하루빨리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활기찬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무더워진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시댁 집안과의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너무 커져서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고민들을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간 이식으로 인해 통원 치료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공여자로 3분의 2 가량의 간 이식을 해준 상태라서 그런지 예전보다 몸이 쉽게 피로함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저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함께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할 뿐입니다. 수혜자였던 남편도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몸에 큰 문제 없이 수술 결과 또한 좋아서 일상생활 또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에게 간 이식을 하는 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시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 나버렸거든요. 남편이 간경화로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걸 온 가족이 알게 됐을 때 시모가 남편의 소식을 듣곤 상당히 놀라셨는지 그날 저희 집으로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간경화로 몸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앞뒤 다 자르고 저 때문이라며 당장 남편을 살려내라고 화를 냈어요. 가족들 모두 당황해서는 시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셨는지 막말을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전혀 납득을 할 수 없었던 터라 이유를 여쭤본 순간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렸었죠. 남편이 간경화로 입원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내로서 내조가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며 남편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신경 써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그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죠. 저 또한 시모에게 그간 불만이 상당히 쌓여있던 터라 욱하려던 순간 시모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가 내 아들을 데려갔으면 살려줘야지. 나도 너무 놀란 나머지 너한테 말을 함부로 했다만 오죽 속상했으면 그랬겠니. 제발 부탁이다. 바로 수술실 들어가자. 엄마는 좀 전까지 이 사람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더니 갑자기 수술실에 들어가자고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소라 엄마한테 이식 받을 생각 없으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일단 병원에 입원할 거고 기증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거니까 이 사람한테 부담 주는 말은 하지 마시라고요. 부부는 일심동체라잖니. 이미 결혼을 한순간부터 한 몸인데 배우자한테 문제가 생겼으면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이식을 해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니? 그럼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세상 떠나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볼 거야? 기증자가 언제 나타날지 알고 끝까지 기증을 받을 수 없으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세상 떠나게? 엄마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그건 절대 두고 볼 수 없다. 며느리가 우리 집안 식구가 됐으니 당장 이식해 주거라. 형님이 고민하는 거 보니까 저는 딱 알겠는데요. 아주버님 세상 떠나게 하고 재산 전부 가로채려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만약 제가 형님 입장이었다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식해 줬을 것 같은데 저한테 들킨 것 같아서 머릿속이 복잡하죠? 뭐라고?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내 입장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동서가 뭔데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재산을 전부 가로채려 한다고? 정말 정신 나갔구나. 안 그래도 힘든데 동서까지 화를 더 키우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어머님 모시고 그만 나가주지 그래? 이런 말 들으려고 문 열어준 거 아니거든? 틀린 말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은 며느리가 말한 대로 바로 간이식을 해주겠다는 말은 안 했잖아. 고민을 한다는 건 내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혼자서 재산 전부를 차지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왜 간이식을 바로 해주지 않겠다는 건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을 해보라니까. 왜 어머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아직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제가 이 사람한테 간이식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 뻔히 알고 있는데 부모님 마음에 상처까지 주면서 이를 강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듣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너무하시네요. 남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힘든 상황인 거 뻔히 알면서도 저한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댄 시모와 동서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 그날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목소리를 크게 높이며 당장 나가달라고 화를 냈어요.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남편이 입원을 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이 간경화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신 부모님과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입원했다는 소식에 병실로 찾아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이 좋지 않았었죠. 아이고 사돈, 이게 얼마만입니까? 서로 바쁘다 보니 시간을 자주 낼 수가 없어서 소식만 듣고 있었는데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나 봐요. 얼굴에 광이 나시네요. 제 아들은 간에 문제가 생겨서 얼굴이 노랗게 떠버렸는데 기증자도 언제 나올지 몰라 요즘 저도 밥 한 숟갈 뜨지 못하고 사는 게 말도 아닙니다. 네, 자식이 아픈 게 제일 힘들죠. 분명 기증자가 나올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게 생각하시는 게 모두의 건강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희망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가족들이 몸 관리를 잘해야 진서방도 챙겨줄 수 있죠. 의사 말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이 올 거라 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딸도 옆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가족들이 관심만 가져준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 아니라고 말 참 쉽게 하시네요. 좋은 소식이요? 간 기증 받으려고 줄 서 있는 대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뭘 알고 그런 말을 하셔야죠. 내 아들한테 언제 차례가 올지 모르는데 괜한 희망으로 괴롭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증해 줄 것도 아니면서 말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며느리한테 기증해달라고 한마디 했다가 며칠 전에 욕만 한 바가지 먹었던 거 아세요? 절대 기증 안 해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며느리로 받아준 거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지금도 얼굴만 보면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고 싶은 거 사돈이 앞에 있으니까 꼭 참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서약을 냈으면 간이며 쓸개며 오장육부 다 떼어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기증해달라는 한마디 했다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어른한테 목소리 높이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데 며느리한테 그런 대우 받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더럽더라고요. 사돈은 며느리가 제 아들한테 기증해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회복시키고 싶으면 어머님이 대신 기증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생각이 없니? 내 나이가 몇인데 기증을 해줘? 늙어 빠진 간을 내 아들한테 주는 게 좋은 줄 알아? 그건 해주고도 욕먹는 거라고. 그럼 서방님이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맨날 이 사람한테 하나뿐인 형 아낀다고 엄청 챙겨주는 척 하면서 야금야금 돈 빌려갔으면 이제는 형을 위해 그동안 받은 만큼 돌려줄 때도 됐잖아요. 제가 옆에서 말을 안 하고 있던 것도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봐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거였어요. 돈 빌려간 거 안 갚아도 되니까 서방님도 그렇게 아끼는 형을 위해 큰 선물 하나 해주세요. 그래야 가족끼리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죠. 어머, 형님. 방금 한 말은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수술하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 식구 책임질 수 있어요? 동서, 말 참 웃기게 하네. 그럼 내가 기증해줘서 잘못되면 동서가 우리 가족 책임져 줄 수 있니? 어디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형수님, 말을 좀 이상하게 하시네. 형이 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간을 기증해 주는 거랑 연관을 짓는 거죠? 돈 갚으면 되잖아요. 또다시 서로의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저희 가족들한테만 모든 책임을 물으려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화가 나 안 좋은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다들 병실에서 나가달라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내게 되었죠. 남편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시부께서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고개를 숙이며 대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고 남편의 건강 상태는 생각보다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불안했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남편은 괜찮다는 말을 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절대 그렇지 못했었죠. 간의 염증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간 이식을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고 정상의 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었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 또한 정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노릇이라 다시 한번 부모님을 설득했고 최대한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안 된다. 기증자 나올 때까지 버티던지 아니면 사돈댁에서 기증을 해주라고 하면 되지. 왜 네가 굳이 공여자가 되어줘야 하는 건데? 내가 이러려고 너를 낳아준 거 같니?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멀쩡한 배에 손을 댈 수가 있어. 만에 하나 너한테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그건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엄마 마음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그것 또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엄마 마음에 상처가 남게 될까봐 반대하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제가 그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결국 기증자가 나타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게 될 테고 우리 소라는 아빠 없이 앞으로 남은 많은 시간을 외롭게 지내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엄마의 딸이지만 저 또한 한 집안의 엄마로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앞으로 함께해야 될 날들이 정말 많은데 벌써 이 세상과 손을 놓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아파요. 엄마도 아빠가 간경화로 쓰러지게 되면 이식해 주실 거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손 놓고 있으실 거예요? 그거랑은 다른 거잖아. 너는 내 자식인데 어떻게 엄마 아빠랑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엄마가 이렇게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진서방 때문에 온전한 몸에 상처를 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아니? 간 이식을 해주다가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정말 많다고 하더라. 그게 혹시 네가 될까봐 엄마는 두려운 거고 쉽게 허락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인 거야. 더는 그만 얘기하자. 네가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 먼저 들어가마. 엄마는 끝내 허락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려 하시는데 아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엄마의 뒤를 따라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부모님 허락 없이 남편한테 간을 기증해 주겠다고 밀어붙이는 건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독단적인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기증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내려졌었지만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면 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라 결국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해결되지 않은 답답한 상황 속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침묵만 흐르던 집안에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시모가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오셨고 현관문을 열어드리니 어색한 미소와 함께 제가 친정에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하셨는지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저희 부모님 집엔 왜 오신 거예요? 지금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대화하기 힘들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오시던지 따로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돌아가시라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오늘은 저희도 오랜 시간을 내어드릴 수 없어서 용건만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여기까지 왜 찾아왔는지는 사돈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 아들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증은 절차대로 움직여야 되다 보니 제 아들도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러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까봐 너무 불안하기만 합니다.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며느리가 제 아들한테 이식을 해줄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논현동에 118억 상가 하나 있는데 간이식만 해준다면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식이 세상 떠나기 일보 직전인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도 폐 아파 낳은 자식이고 먼저 눈을 감는 모습은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시겠지만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이 많은데 배우자를 잃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눈 감으면 그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제 아들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걸 절대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모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병실에서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갔던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무릎까지 꿇으셨습니다. 엄마도 같은 부모로서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혼란스러워 하셨지만 기증을 허락해 주겠다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시모와 저희 부모님께서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갔고 엄마는 시모가 오기 전에 이미 제가 찾아와서 남편의 기증을 허락해달라고 얘기했었다며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시모는 진심을 다해 저희 부모님께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고 저 또한 남편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 허락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결국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 기증을 허락하게 되셨고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넙죽 엎드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며칠간 검사를 진행했고 제 간을 남편에게 떼어주게 되었죠. 다행히 저와 남편은 둘 다 수술 결과가 정말 좋았었고 걱정이 많으셨던 부모님께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면서 제 손을 잡더니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오열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회복을 하던 남편은 여러 가지 검사와 함께 간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지 지켜보며 또 다른 후유증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병원에 입원을 했고 저도 며칠 동안 입원을 하면서 몸 상태를 체크하며 함께 병원 생활을 했었어요. 수술 결과가 좋았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병실에 찾아와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은 전부 잊어버리고 좋은 말만 해주고 있었는데 동서와 서방님이 병실 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그런데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 쌓여서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면서 입을 열었는데 그 한마디가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유, 진짜.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꼭 오늘 불렀어야 돼요? 제 직업이 변호사인 거 잊은 건 아니죠? 오늘 골프 모임도 중요한 자리였는데 뭐 얼마나 큰일이라고 바쁜 저를 부른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랑 오면서도 한참을 싸웠다고요. 수술 결과 잘 끝났으면 그걸로 된 거지. 꼭 얼굴 봐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면 당연한 건데 지금 일이 중요하다는 거니? 방금 큰일이 아니라고 했어? 얼마나 큰 대수술이었는데 본인 일이 아니라고 쉽게 말을 꺼내는 거야? 아유, 작은 며느리가 많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데도 일단 왔으면 좋게 넘어가자고요. 그러니까 바쁜 애들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굳이 불러서 오늘같이 좋은 날 분위기를 망쳐요. 이번에도 큰 사건 하나 들어왔다는데 수임료가 상당히 높다면서? 네, 제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니 요즘 돈 되는 것들이 꽤 들어오더라고요. 일만 잘 처리해주면 추가적으로 더 챙겨준다고까지 했는데 이번 일 끝나면 어머님 저랑 같이 해외여행 가실래요? 주말마다 골프 모임 다니는 것도 다 좋은 건수 하나 잡으려고 발품 파는 건데 아버님이 하필 오늘 초를 치셔가지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리셨다니까요. 잘난 며느리 두셨으면 이해도 해주실 줄 아셔야지. 앞뒤 꽉 막히셔서 무조건 병원부터 오라고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얼굴 봤으니까 이제 됐죠? 그럼 저희는 바빠서 이만 나가 볼게요. 어머님, 저녁에 전화 주세요. 오래간만에 저희 외식이나 해요. 오늘 할 말 있으시다면서요?
그렇지.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했었지. 그런데 나도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만날 시간이 없을 것 같거든.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다. 어머, 어머님, 이거 정말 저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싶다고 입이 닳도록 노래를 불렀던 논현동 상가잖아요. 변호사 사무실 하나 차리고 싶은데 돈이 많이 부족해서 그동안 정말 힘들었었는데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내일 당장 사무실 개업 준비해야 되겠어요. 네가 저번에도 우리 지인분들 안 좋은 사건 휘말렸을 때 전부 해결해 줬었잖니.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주는 거니 마음 편히 받아도 된다. 내 며느리는 오직 너 하나뿐이잖냐. 점심 안 먹었으면 우리 나가서 오래간만에 소고기집이나 갈까? 우리 작은 며느리한테 부탁할 게 좀 있는데 시간 괜찮지? 아유, 어머님한테는 없는 시간도 내드려야죠. 제가 이래서 어머님을 좋아한다니까요. 저는 어머님만 옆에 있으면 돼요. 아버님은 제 인생에 걸림돌만 되는 것 같아요. 당신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누구 허락 없이 논현동 상가를 작은 며느리한테 넘겨주는 건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냐고? 부부끼리 뭘 이런 거 가지고 그래? 당신께 내 거고 내게 당신 거지. 작은 며느리가 변호사 사무실 차리고 싶다고 예전부터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이번에 큰 사건도 맡았다는 말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건데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구만. 새삼스럽게 내 일에 끼어들고 그래? 당신이 언제부터 내가 하는 일에 관여했다고?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당신은 제때 도장이나 찍으면 되는 거야. 시간 없는데 계속 붙잡을 거야? 점심 먹고 약속 있다니까. 그 논현동 상가 큰 며느리 주기로 했던 거 아니야? 내 아들을 위해 목숨 걸고 간이식 해줬는데 골프 치러 쏘다니면서 바쁜 척만 하고 꾀만 부리는 작은 며느리한테 지금 논현동 상가를 준다고? 당신이 작은 며느리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그리고 그 건물이 당신 거야? 내 허락 없이 감히 멋대로 행동을 해? 아니, 여태까지 당신은 내가 하는 대로 조용히 따라왔었으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실까? 괜히 크게 버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간이식 해준 거는 며느리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 것뿐이고 그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꼴랑 그거 간이식 하나 해줬다고 능력 없는 집안에 논현동 상가를 주면 뭐해? 아무것도 하지도 못할 텐데 제대로 쓸 수 있는 우리 막내 며느리한테 줘야 되는 거라고. 지금 이 시간부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 알겠어?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들어올 때랑 나갈 때 다르다더니 수술 받고 나니까 입 싹 닫고 사돈 집안에 상처를 줘?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구해준 사돈댁과의 약속을 어긴 당신과는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네. 이제 질리다 못해 남아있는 감정조차 없으니 우리 이제 그만 갈라서자고. 그리고 작은 며느리 너도 골프 치러 다니면서 치맛바람 적당히 흔들고 다녀야지. 내 지인들에게까지 꼬리 흔들어서 내 귀에 안 좋은 말까지 들리게 만들어? 너는 이 자식아 마누라 하나 간수 못해서 다른 남자랑 놀아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냐? 이거 봐봐라. 며칠 전에 골프장에서 찍힌 사진들이다.
저희 가족은 무언가를 바라고 남편한테 간을 이식해 준 건 아니었지만 시모가 제 앞에서 며느리는 동서 하나뿐이라는 말을 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는데 저희 부모님께 상가를 주겠다고 눈물까지 흘려놓고 부모님 앞에서 동서한테 상가를 주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시부께서 동서가 손에 쥐고 있던 상가 서류를 다시 되돌려 받은 뒤 예상치 못한 말들을 꺼내 놓으셨고 시동생은 동서가 골프장에서 바람 피우고 있었던 현장이 찍힌 사진을 시부에게 건네받은 순간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버려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죠. 동서 말로는 비즈니스라곤 했지만 누가 봐도 바람 피우는 현장이었고 시모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되자 시부에게 슬슬 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좀 전에 시부가 말씀하신 대로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다르다고 저희 가족을 또다시 무시한 시모의 행동들은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시모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렸었죠. 결국 그날 시모는 시부에게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했지만 시부 또한 그동안 많이 참아오셨는지 시모에게 전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는 시모와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시동생도 동서의 바람 때문에 이혼 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시모는 현재 저희 부모님께 또다시 용서를 구하시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상처를 받으셔서 그런지 전혀 받아줄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시부는 남편한테 상가를 넘겨주셨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시모는 또다시 제 앞에서 거짓된 눈물을 흘리면서 늙은 나이에 갈 데가 어디 있냐고 저보고 시부를 설득해 달라고 했지만 저 또한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시부의 결정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는 시모가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저와 남편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지만 시모와의 연을 끊어내도 계속 접근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답이겠죠? 앞으로 남은 인생 남편과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며 살고 싶어요. 저로 인해 다시 새 삶을 살게 된 남편이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홀로 서기를 시작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9살 된 딸과 새로운 지역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께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와 더 이상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아닌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갔던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어요.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저와 딸이 살고 있는 집을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부모님께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부모님 집에 더는 접근하지 못하게 경찰서에 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찾아온 이유를 듣게 됐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콩깍지에 제대로 쓰여서 제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남편이 이제 와서 정신을 차렸다고 용서를 구하겠다는데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어요. 과거의 일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다시 합치려는 모습이 너무 뻔뻔해 보였어요. 남자가 여자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죠. 제 눈앞에 펼쳐졌던 충격적인 광경은 아직까지도 꿈에 나올 정도로 너무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또한 괜찮아질 수 있겠죠. 이런 관계까지 오게 된 건 6개월 전에 저에게 구두를 선물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을 넘게 함께 걸어왔으면서 구두 사이즈도 모르는지 사이즈가 작아서 발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선물을 받아놓고도 기분이 상했던 저는 서재에서 일을 하던 남편한테 사이즈를 교환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을 하려고 노크를 하려던 찰나 누군가와의 전화 통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서재 앞에 서서 남편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됐는데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머리가 쭈뼛 서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전화 통화했던 사람은 여자였는지 서재 밖으로 흘러나온 한마디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뭐?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고?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아까 발 사이즈 확인해 봤잖아. 제대로 신어봤어? 직접 사이즈 확인해보고 구매했던 거였잖아. 아, 맞다. 아까 당신 거 살 때 집사람 것도 같이 구매했었는데 차에 올려놨을 때 다른 걸 가져갔나 봐. 내일 내가 다시 바꿔줄 테니까 퇴근하고 만나면 되겠네. 나는 뭐 괜히 2개 샀겠어? 아까 집사람과 저녁 약속 잡았었는데 자기가 하도 가지 말라고 그래서 집사람과의 약속 깨버리고 같이 있었잖아.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 내키지 않아서 입막음용으로 산 건데 어쩌겠어. 내일 나올 때 그 구두 가지고 나와. 바꿔줄게. 그럼 나도 자기 많이 사랑하지. 마지막으로 뱉은 남편의 사랑한다는 단어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고 거칠어지는 숨소리가 서재 안에 있던 남편의 귀에 들어가게 될까봐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어요. 10년간 함께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버렸고 처음 겪어봤던 상황이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움만 커져 있었어요.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린 제 딸이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먼저 걱정이 됐어요.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이 저와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 외에 밖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확인해 봐야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의 뒤를 조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게 되었고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 남편이 어디까지 저를 숨겨왔는지 모든 걸 확인해 봐야 했었어요. 잠깐의 통화 내용을 들었을 때 느꼈던 남편의 감정은 풋풋한 연애의 느낌이 아닌 꽤 오랜 시간 정체 모를 여자와 만남을 지속했다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남편의 뒷조사에서 또 다른 모습들을 확인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실수 한 번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고 숨이 막혀서 호흡곤란 증상까지 오게 되었죠. 하필 그날은 창밖에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한 통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차가 막힌다며 좀 늦을 것 같다고 저 먼저 자고 있으라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이 문자를 보내기 전에 퇴근을 하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 전부 보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남편이 혹시 집에 들어오는 길에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문자를 보냈을 테지만 이미 모든 걸 알아버린 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늦은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온 남편은 제가 뒤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안 자고 있었냐며 말을 붙여왔어요. 당신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먼저 자라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생각했던 것보다 차가 많이 막혀서 오는 길에 너무 피곤해서 차에서 잠깐 쉬다가 왔어. 오늘 별일 없었지? 당신도 이제 그만 들어가서 자. 난 서재에서 잠깐 일 좀 마무리하고 잘게. 운전을 오래 했더니 몸이 쑤시네. 당신 회사가 집에서 부산 정도 되는 거리니? 아무리 눈이 많이 왔다 해도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8시간 만에 집에 들어와? 차에서 지금까지 자고 있었다고? 나보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솔직히 말해.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 이 시간까지 차에 있었다는 게 말이 돼? 핸드폰은 확인해 봤니? 전화를 몇 통이나 한 줄 알아? 나는 지금 당신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들어온 건데? 어딜 들어가?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라니까? 내가 너무 늦게 들어온 건 미안한데 나도 요즘 일하는 게 힘이 들다 보니까 너무 지쳤는지 정신줄을 놓고 잠이 들었다니까. 당신 요새 좀 이상한데? 내가 문자나 전화를 하면 바로 연락이 오더니 이제는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해야 뒤늦게 답이 오잖아. 나한테 뭐 서운한 거라도 있는 건 아니지? 도대체 뭘 솔직하게 말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당신한테 숨기는 게 뭐가 있겠소? 맨날 회사 집밖에 없는데 이게 다 잠을 못 자서 예민해져서 그런 거야. 남편은 끝까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가 들어왔다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잘못을 구할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되려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남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서재에서 잠을 청한 뒤 아침 일찍 출근을 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눈치를 줬으면 행동을 조심해야 될 텐데 남편은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대범해지고 있었죠. 남편을 홀리게 만든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추가 비용을 더 지불하고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생활이 전혀 되지 않았고 하루하루 마음의 병이 들어가고 있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향한 분노는 점점 차올랐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10년의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남편은 저에게 모든 걸 숨김없이 얘기하고 거짓말은 아예 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뒷조사하면서 받게 된 증거물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속이 뒤집어질 만큼 그 여자에게 빠져나오지 못한 남편과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 부부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회사 일이 너무 바빴다면서 지친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좀 전까지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앉아있는 곳으로 걸어오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서류를 가리켰어요. 이건 무슨 서류야?
아무것도 안 적혀 있네? 나한테 온 서류인가? 확인해봐도 되는 거지? 이거 뭐야?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하자고 올려놓은 서류였어? 두 눈으로 봤으면서 뭘 물어봐. 우리 둘은 오래 이어갈 수 없는 관계니까 그만 이혼하자는 건데 오히려 당신은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왜 그래? 이혼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설마 저번에 누나 쓸 때 너무 늦게 들어온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모른 척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이혼 서류를 내밀었으면 당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건데 왜 끝까지 숨기려 들어?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내 딴에는 그래도 철저하게 숨긴다고 한 건데 요즘 너무 티나게 행동을 했나?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이 나한테 구두를 선물해 줬을 때부터 그 여자한테는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주는 선물이었고 나는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입막음용으로 어쩔 수 없이 주는 구두였어. 아마 사이즈가 바뀌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겠지. 나랑 함께한 10년의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아, 그때부터였으면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네. 한 번 실수한 게 그걸 눈치챈 거야? 설마 당신 그때 내 서재 앞에 있었어? 통화하는 걸 엿들었던 거야? 그래. 네가 그 여자한테 쩔쩔매면서 다시 바꿔주겠다며 사랑한다는 말까지 했었잖아.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 내가 들을 수도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최대한 조용하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결국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네. 전부 알아버렸으면 그만해야지 어쩌겠어. 나도 이중 생활에 점점 지쳐가던 참이었거든. 그 여자가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길래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데 단 한 번이라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그 사람한테 푹 빠져 있거든. 그래서 죄책감보다는 그 사람을 더 늦게 알았다는 게 아쉬울 뿐이야. 당신보다 잘난 게 뭐가 있냐고? 내 입으로 일일이 설명하기엔 좀 그렇지만 당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좋은 여자야. 법을 다루는 사람이거든. 어차피 이혼할 거면 나는 그 사람과 같이 나오면 될 것 같네. 직업이 변호사라 나를 위해 변호를 해줄 거거든.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소송으로 위자료 받고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이혼하면 나는 새 삶을 살고 싶어. 하나는 당신이 키우면 될 것 같네. 진짜 포기각서는 원하면 작성해 줄게. 너무 무리한 조건만 내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관계 최대한 완만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당신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잖아? 왜? 당신 부모가 알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니? 아니면 우리 엄마가 당신 머리채 잡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나한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은 없는 거니? 미안해할 일이 뭐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내가 이중 생활을 했어도 그동안 가정에 소홀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 그러니까 당신한테 미안한 감정은 하나도 들지 않지. 내가 꾸린 가정을 내팽개친 것도 아니고 월급 한 번 밀린 적도 없이 생활에 지장을 준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떳떳할 수가 있는 거지. 어차피 알게 된 거 되돌릴 수 없으니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당신도 좋겠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당신이 오히려 더 무서운 사람인 거야.
다른 사람들은 바람 피우다 걸리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라도 구하지. 그 여자가 평생 당신 옆에 있어줄 것 같니? 더 능력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버리고 갈 수도 있다는 건 생각 못 해봤어? 네가 알고 있는 변호사인 그 여자 100% 믿고 있니? 남편은 저 몰래 그 여자와 꽤 오랜 기간 만나왔으면서 모든 걸 전부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미 뒷조사를 통해 어떤 여자인지 파악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 여자의 겉모습만 보고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주고 있던 거였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여자에게 푹 빠져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말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제시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남편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이어나갔어요. 서재에서 들어보니 상간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잠시 뒤 거실로 나온 남편은 저와 잠깐 어디 좀 가자고 하길래 아이를 집 근처에 있는 친정 부모님 댁에 잠깐 맡긴 뒤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희 앞에 나타난 여자는 남편 옆에 앉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비웃는 듯한 얼굴로 자기소개를 하더니 재산 분할과 위자료의 제시 금액을 거부했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 분할 5억에 위자료 5천을 달라고요? 동우 씨한테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뭐 한 것도 없던데? 제가 누군지는 대충 들었을 텐데 그쪽이 말한 위자료에 대해 순순히 내줄 것 같아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딱 절반이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만 받고 정리하시죠. 그쪽한테도 소송을 진행할 거라는 거 알고 있지? 위자료 5천만 원은 준비가 되어 있나? 변호사면 이미지가 생명인데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상황 판단 잘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제시한 금액은 전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탈탈 털어버리고 싶지만 법대로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나도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 조율할 생각도 없고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아야 될 것 같으니 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갈 때까지 한번 가볼까? 누가 더 불리한 게임일까? 나는 이미 눈에 뵈는 게 없어. 지금 당장이라도 그쪽 머리채 잡고 난리를 치고 싶지만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는 중이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걸. 그쪽이 어떤 여자인지 나는 벌써 다 알고 있거든. 저번에 배가 너무 고파서 밥집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음식 맛이 너무 형편없어서 입맛만 버리고 왔었거든. 지금 기분이 그때랑 너무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초면은 아닌 것 같은데 그쪽은 기억이 잘 나지 않나 봐. 서로 원하는 걸 가져가려면 좋게 해결 봐야지. 상간녀는 제가 뱉은 한마디에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눈을 회피하면서 말까지 더듬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저는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계속 숨기고 이를 꾸미려는 상간녀를 보니 너무 한심스럽더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상간녀까지 뒷조사를 끝낸 상태라 어떤 여자인지 전부 다 파악이 된 상태였죠. 하지만 그걸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고 상간녀에게 푹 빠져서는 변호사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모습이
참 우스웠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데도 상간녀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는 남편은 보란듯이 그 여자에게 스킨십을 하고 있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끝까지 참았고 제가 제시한 금액에 대해 번복할 마음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니 상간녀가 잠시 따로 대화 좀 했으면 한다고 저를 화장실로 불렀습니다. 네가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변호사? 어디서 나를 속이려 들어? 내가 지금 당장 너를 신고해서 사기죄로 쳐넣고 싶지만 왜 참고 있는지 알아? 10년을 믿고 살아왔던 저 자식이 내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봐야 하거든. 그래서 네가 밥집에서 뒷설거지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거야. 언제 그렇게 뒷조사까지 전부 다 하셨대? 그래, 나 변호사 아니야.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었는데 나한테 접근하더니 같이 합석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날 하루 즐기려고 만났었는데 나에게 진심이라며 다가오더니 첫 느낌을 봤을 때 직업이 변호사 같다고 하길래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고 거짓말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나를 바라보던 시선이 바뀌었고 지금까지 만남이 이어져 왔던 거였어. 굳이 나에 대한 환상을 깨주고 싶지 않았었거든. 나도 지금의 관계를 깨고 싶은 생각은 없어. 동우 씨가 나한테 워낙 돈을 잘 써서 헤어지게 되면 앞으로의 삶이 힘들어질 것 같아. 이대로 쭉 이어가고 싶네. 그런데 얼마나 여자 고시를 못했으면 동우 씨가 밖으로 돌겠어. 나한테 좀 배우셔야 되겠네. 남자를 확실하게 잡는 방법은 밤일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여자는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여자 구실을 못해서 그 사람이 밖으로 도는 거라며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어요. 그때 정말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욱해서는 그 여자의 얼굴에 뺨을 올리고 싶었지만 변호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올렸던 손을 내려놓게 되었죠. 제가 상간녀의 뺨에 손을 올리게 되면 역으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했어요. 그 여자는 자기가 먼저 자리로 돌아가서 제가 원하는 조건에 대해 설득시키겠다고 화장실 문을 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속이 뒤집어질 만큼 화가 치밀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아내야 했어요. 그렇게 다시 자리로 돌아가니 둘은 서로 좋아 죽는 듯 제가 보는 앞에서 터치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남편은 자리에 앉은 저를 보며 재산 분할 5억에 위자료 5천으로 저와의 인연을 끝내주겠다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저도 남편과 여자의 낯짝을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이 시끄러워지는 것보다 조용하게 처리하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소송으로 가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일을 처리해 버렸어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또한 남편이 따로 저에게 보내주었고 여자에 미치면 모든 걸 다 내어준다는 걸 그때 전부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자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지만 제가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는 말에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의 소란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낸 뒤 전 남편과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던 거고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끊어버렸어요. 이혼이라는 게 도장만 찍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잘하게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더군요. 10년을 함께 살아왔으니 제 삶에서 남편의 흔적을 지우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을 걸쳐 모든 걸 끊어내게 되었고 2번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친정에 다녀갔었다며 저를 찾고 있다는 거였죠. 다시 합치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게 됐을 때 그토록 기다리던 남편의 나락을 보게 되었고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본인도 깨닫게 되었을 땐 이미 늦어버렸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고 제가 받은 고통들이 얼마나 컸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여보세요? 연락할 방법을 만들어놔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함께 했던 세월이 있는데 너는 조금의 감정도 없냐? 너무 단호하게 모든 걸 잘라버리면 어떡해? 나랑 만났던 그 여자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 사기친 거라고. 변호사라고 속여놓고 그동안 내 등골을 빨아먹고 있었다니까. 당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던 거야? 변호사 사무실을 청담동으로 이전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평생 함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힘들게 모아두었던 재산을 넘겨줬거든? 그런데 돈을 받고 난 다음날부터 연락이 되질 않는 거야. 정말 믿고 싶지 않았는데 내 돈을 보고 접근했던 거였어.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이지만 언제 잡힐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야. 당신도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나도 그 여자에게 배신을 당한 거라고. 우리 둘은 똑같이 피해자고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다시 바로잡을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나 엄마,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하도록 노력할게. 진짜 정말 끝까지 당신은 비열하고 치사하구나. 나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 아냐? 그 머리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정말 대단하다.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이 모자랐어? 당신에 대한 내 헌신이 부족했어? 대체 왜 날 배신한 건데? 나를 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했을 때 당신의 그 차가웠던 눈동자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용서? 용서도 다 때가 있는 거야. 우리는 법적으로 이제 남이고 다시 합칠 마음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잠깐만. 당신은 그 여자가 밥집에서 일하는 여자라는 걸 설마 알고 있었어? 생각해보니까 꼭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어?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요새 변호사는 밥집에서 뒷설거지도 하나 보지? 반푼이 동우야.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길 바래. 남편은 끊지 말라며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그동안 저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살아서 잠깐 딴 길로 눈을 돌렸었던 거라고 다시 합치자고 했지만 더는 들어주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얘기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오게 되는 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그 여자는 지방으로 도피했다 잡혔는데 돈을 전부 탕진해서 사기죄로 옥살이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남편은 제가 만나주지 않자 친정을 계속 찾아가길래 경찰서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람과 처음 결혼 생활을 했었을 땐 정말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평생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되돌아보고 앞으론 정신 차리고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저도 이제 진짜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요. 더 늦지 않게 모든 일들이 정리된 것만도 감사할 뿐입니다. 지나간 과거 전부 잊어버리고 앞만 보며 열심히 살다 보면 저에게도 좋은 날이 찾아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무더운 날씨 항상 몸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